있습니다. 65%. 2012년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약 65%의 직장인들이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느냐는 대답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식은 아시다시피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말인즉슨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는 말이죠. 65%라는 퍼센테이지가 적은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인터넷을 서핑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습니다. 200만 원 도금씩 했는데 7천만 원 다 돼간다. 빚이. 혹은 이런 사진들. 좀 안타까운 기사도 있죠. 이렇게 투자 손실로 자살을 하는 기사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왜 65%라는 많은 퍼센테이지의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좀 아이러니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구조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1984년도 서울 시내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는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혹은 첫 직장을 가질 시기입니다. 이 당시는 저축이 미덕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은행에 저금을 하고 은행은 그에 맞게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저축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사실상 은행이 부를 축적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이제 1984년도에서 어떻게 사회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6년도 같은 서울시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은 은행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은행 돈 넣으면은 이자 주는데 무슨 소리냐 왜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율을 따져봤을 때 과거에는 약 10%의 높은 이자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약 4%의 이자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4%도 원금이 작으면 이자는 주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비교해 보시죠. 과거에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약 1%에서 2%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해왔습니다. 지금은 연평균 4.5%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와의 관계, 또 인플레이션 관계, 세 개가 좀 얽히고 섞여서 복잡하게 들리시대요.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붕어 싸먹고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현재 원금이 70만 원입니다. 그럼 붕어 싸먹고 가격은 700원. 총 1000개의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5년 동안 은행에 묵혀보겠습니다. 원금은 연평균 4%로 85만 원이 됩니다. 가격은 인플레이션 연평균 4.5%로 880.7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1000개에서 보시다시피 965개로 약 35개의 붕어 싸먹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말은즉슨 제가 지금 붕어 싸먹고를 사먹는 게 5년 뒤에 이자를 받아서 먹는 것보다 35개나 손해를 받는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스크림 연평균 가격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 약 4.5%의 상승률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투자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처해서 우리가 이제 2년 뒤, 3년 뒤에 직장을 가질 텐데 과연 우리가 월급을 어떻게 굴려야 되고 자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부를 줄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제일 먼저 주식시장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 주식시장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혹은 주식회사가 뭐고 그냥 회사가 무엇인지 아니면 주식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주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좌율입니다. 혹시 이 중에 관심이 있어서 주식 계좌를 열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래 방법입니다. 주식이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직접 주식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래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도 높은 질문에 대해 질문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시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컴스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컴스가 있는데 갑자기 컴스에서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돈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뭐 자금을 조달할 방법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IPO, 기업 공개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IPO란 이제 숨겨진 회사를 주주들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돈을 벌고 있으며 혹은 연매출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주주에게 기획 공개를 해서 주주들을 하여금 회사 지분을 매수하도록 설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IPO를 통해 컴스가 주당 만원 그리고 1000주의 주식을 IPO를 했다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주들에게 컴스는 주주를 설득하게 되고 결국 컴스는 시가총액 1천만 원의 어엿한 주식회사 컴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 다음으로 보시면은 컴스가 상장하게 된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실시간 증권등포에서 실시간 증권 컴스 현재가 시가추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가 만원, 아까 보신 것 같이 만원이 지금 현재가가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1천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럼 컴스가 상장을 한 뒤에 컴스의 주가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한번 예측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컴스의 주가가 만원이라고 한 거 되게 기억나시죠? 만원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주가는 결정되는 원리가 되게 다양합니다. 수십 가지 방법이 있다고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기본적인 뼈대는 바로 EPS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EPS는 Earning per Share, 한 주당 얼마를 벌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겁니다. 아까 주당 만원에 1000주를 발행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컴스는 1년에 신입생을 1000명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시다시피 컴스는 신입생 IPO가 만원이죠. 그럼 1000주에 1000명의 신입생을 받아 만원씩 벌니다. 그럼 1000주의 주식이 있으므로 한 주당 만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컴스의 EPS는 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을 보시죠. 멀티플은 Price Earning Ratio라고 해서 이제 이 주식, 컴스라는 주식이 현재 적정 가치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약 2, 3년 전만 해도 솔라셀 시스템이 굉장히 각광받아서 무려 퍼가 48배, 원래 가치의 48배의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줄어들어서 약 22배에서 23배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산업 흐름이 바뀌게 되고 이 산업 흐름에 따라서 주주들에게 인정되는 퍼의 가치는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EPS 만원에 퍼 1배를 하면은 만원의 1배에서 만원이란 컴스의 주가가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컴스의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컴스의 신입생이 올해 1000명이 늘어났는데 내년에 광운대 신입생이 늘어서 컴스 신입생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주들을 예측을 합니다. 올해 1000명 늘어났는데 내년에 2000명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혹은 더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컴스의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아직 컴스의 신입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주주들의 기대 심리, 사람들의 기대 심리로 인하여 거래량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써 주가는 급등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컴스의 신입생이 1000명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없다. 동아리가 별로 좋은 동아리가 아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주주들은 주식을 팔게 되고 이런 악성 루머 혹은 실제 컴스가 안 좋은 거를 계기로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계좌가 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계좌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KB, 신한, 하나 아무 은행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은행 가서 계좌를 엽니다. 그런 뒤 상담원을 찾습니다. 보면 상담원 중에 가장 예쁜 상담원을 찾아가면 좋은 게 뭐냐면 상담원은 주주 계좌 하나 열 때마다 5,000원에서 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희에게 성행할 수 있죠. 이왕 얘기 오래 하시는 거면은 예쁜 상담원하고 얘기하시는 게 남들끼리 도움될 거여서 소소한 팁 하나 드립니다. 계좌를 열게 되면은 상담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다 물어보는 질문들에 다 답변을 해줍니다.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 잘 나가는 주식이 뭐냐, 혹은 요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코스피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 모든 직변에 친절히 상담을 해줍니다. 이렇게 계좌를 열게 되면은 거래를 해야겠죠. 거래를 한 거면은 크게 세 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목록 중에 하나는 직접 증권거래소에 가서 거래를 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두 개는 ARS나 HTS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증권거래소 가서 직접 거래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주로 ARS나 HTS를 많이 씁니다. ARS 같은 경우에는 각 증권 계좌마다, 증권회사마다 번호가 다릅니다.
1544에 5,000번, 1544에 4,000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번호가 다른데요. ARS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HTS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므로 되도록이면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서 HTS를 쓰도록 합시다. HTS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로서 집에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뭐 KB증권의 KB스타 혹은 마이넷 플러스 혹은 이제 키움증권의 영문S.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해도 정보가 되게 빨리빨리 뜨고 거래 시간도 되게 단축이 돼서 스마트폰 거래도 저도 애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 화면입니다. 상단에 한번 이 메뉴판을 보시겠어요? 설정, 주식, 투자 정보, 주문, 신용, 대출, 대여.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모든 메뉴를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본적으로는 이 주식이라는 걸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 추가해서 엑셀로 보내기까지 이런 식의 메뉴가 뜹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는 주식 주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주식 주문을 클릭하게 되면은 현재 설정한 주식의 매도 잔량, 매수 잔량, 혹은 현재가, 대비 등록률, 거래량, 차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칸, 매도칸, 혹은 정정할 수 있는 정정칸. 매수를 예를 들면은 종목의 시장가, 최우리, 최우선 조건부가 있고, 수량에는 몇 주, 10주, 100주, 단가, 금액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것들은 이 시간에 다루는 것은 좀 불가능하므로 저희는 이제 보통의 시장가의 수량을 해서 주문번호 매수를 클릭하게 되면 제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이 증권거래에서 빠져들고 제 계좌에는 주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 주식시장에 대해 배웠었는데요. 주식시장에 뭘 배우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저희는 이제 주식회사가 어떻게 상장을 하는지, 그리고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은 주가 결제가 원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열고 싶은 분들 위해 계좌 트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거래 방법을 배웠습니다. 실제 이걸로만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열은 다 돈 꼬라박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으로 여러분을 포딩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제가 책임감이 좀 떨어지겠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회사를 사야 되는지, 실제 투자를 해서 손익을 내야 투자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를 사야 되는지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고 이 회사에 투자하면 왜 돈을 벌 수 있는지, 혹은 이 회사에 투자하면 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기업 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만이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무궁무진합니다. 금, 은, 그리고 원자재 혹은 채권, 주식 투자가 아닌 펀드 채권, 그리고 이제 은행에 투자하는 이자를 받아오는 그런 제품들. 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지금은 주식에 한정돼서 말씀드렸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주식이 외에도 금이나 은 혹은 이런 원자재들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